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2차 시험을 치고 2차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유아인용 고시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민쌤 인강을 수강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정선 선생님 책을 중점으로 봤고 제가 서브 강의로 임미선 강사님의 문풀, 모고, 배움 중심을 들었기 때문에 임미선 강사님의 책이 몇 권 있습니다. 먼저 저는 논술을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논술을 공부할 때 일단 처음에는 논술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기출필사를 먼저 했습니다. 동기가 기출필사부터 해보는 게 좋다라고 알려주어서 저는 3M 논술 책을 구입했습니다. 3M 논술 책에는 논술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고 또 어떤 말들이 들어가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책에 보면은 기출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것에 대한 피드백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첨삭 등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글을 쓰면 좋은지 이해하기에 좋은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3월부터 계속해서 3월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기출을 필사했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걸 필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19년도 기출을 필사를 월요일날 했다면 화요일날은 혼자 써보려고 했어요. 답안을 보지 않고 혼자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처음에는 혼자 쓰는 게 잘 되지 않아서 다시 기출을 보고 써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출을 월, 화, 수 3일 내내 그냥 필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혼자서 형광펜 표시를 하면서 봤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홍색으로 선을 긋기도 하고 또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두괄식으로 쓰셨는지를 좀 진한 색으로 표시해서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4, 5월부터는 인강을 들으면서 논술을 스스로 썼습니다. 이때 글의 틀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과 이유를 쓰라는 문제라면 첫째, 무엇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무엇하기 때문입니다. 와 같이 글의 틀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술을 공부를 하면서 옆에 따로 적어놨었어요. 뭐뭐 한 것이다. 뭐뭐 하면 무엇하기 때문이다. 뭐뭐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이렇게 민쌤 모범 답안 옆에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쓰는 걸 많이 했습니다. 여름까지는 계속 기출 논술을 썼었고요. 저는 보시면은 저는 기출 논술의 경우에는 2009년까지 기출 논술을 다 써보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계속 기출을 썼었고 같은 문제라도 3번 이상 쓰려고 했어요. 그리고 쓸 때는 조금씩 다르게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쌤 모범 답안을 보기도 하고 3M 모범 답안을 보기도 하고 또 임쌤의 모범 답안을 보면서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강사님마다 이렇게 논술에 대한 기출 답안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다양한 답을 참고해
해보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답을 참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풀과 모고대로 넘어갔을 때는 강사님이 주시는 논술을 주로 썼습니다. 이때는 문풀과 모고에 집중하다 보니 논술을 매일 쓰지는 못했고 일주일에 그래도 2번에서 3번까지는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최대한 쓰려고 했습니다. 논술 스터디는 일주일에 1번 했어요. 첨삭 스터디를 했었고 토요일에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서로 60분 동안 논술을 쓰고 교환해서 첨삭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논술은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장에 가면 60분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쓰고 와야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초수 때는 컴퓨터 타자로 굉장히 많이 쳤어요. 재수 때도 마찬가지로 컴퓨터로 논술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오프라인 스터디 1번 하는 거 외에는 다 컴퓨터로 쳤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 글을 쓸 때 손이 아프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손으로 60분을 쓰는 게 많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2차 시험을 칠 때 저는 과정안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과정안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타자를 너무 많이 치다 보니 손으로 쓰는 게 익숙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2-3번 논술을 쓰시는 거는 다 손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손으로 많이 써보셔야지 시험장 가셔도 아마 익숙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교육과정 A, B 시험의 중점인 개론과 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론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발달, 사상, 놀이, 교사, 부모,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개론하고 누리를 비교했을 땐 개론이 조금 더 쉽고 누리가 좀 더 많이 어렵지요. 저는 이렇게 개론과 누리 공부를 하실 때는 나만의 노트 만들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노트를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노트를 만들었어요. 한 과목에 하나씩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노트로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쓰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노트를 만들었었고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고비가 왔었는데 누리로 들어가면서 쓸 게 너무 많고 공부 시간도 필요한데 필기에 너무 시간을 오래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파일로 만들었어요. 요약본을. 보시면은 위에 제목에 밑에 분홍색으로 큰 제목을 써놓고 파란색으로 목차의 큰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노란색은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였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분홍색이나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런 거 서술로 쓸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말들. 그리고 학자 이름은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요약본은 개인적으로 파일로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파일로 만들었을 때 장점은 중간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할 수도 있고 요약본에 동그라미를 치고 제가 낙서를 좀 해서 지저분해졌다면 다시 뽑을 수도 있고 또 저는 요약할 때 색을 넣는 걸 이렇게 색을 넣는데 다시 뽑았을 때 형광펜을 다시 칠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한글 작업에서 색깔을 넣었습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색을 넣어서 저처럼 이렇게 색을 넣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색을 넣어서 만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하면서
아, 노트로 쓸 때부터 타자를 쳤으면 이렇게 고생을 2번 하진 않았겠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요약본 파일을 총 3개를 만들었어요. 개론이 하나고 누리가 2개입니다. 누리는 발사돌 신이사예자.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교육과정하고 사회, 예술을 묶고, 그리고 신체 언어, 사회를 묶고, 예술, 자연, 교육과정 묶어서 이렇게 3권을 만들었고, 이 3권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 3권을 최대한 많이 내가 돌려봐야겠다. 내가 요약한 내용을 최대한 많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시험장에도 이 요약본 3권을 가지고 갔습니다. 또 이렇게 한글 파일로 저장을 해두니 문풀을 풀다가 모르는 것이 나오거나 관련 내용을 찾고 싶을 때 또 한글 파일에서 검색을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로 미리 만드시는, 공부하시면서 틈틈이 계속 만드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저는 표로 만들지 않고 다 그냥 한글 타자 써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놓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론과 누리를 공부하실 때 내가 재수생이고 내가 좀 더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고 싶다. 나 좀 더 많은 내용을 봐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른 강사님의 책을 참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특한 책을 참고했어요. 이거는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민쌤 인강을 들으면서 혹시 필요한 거, 이해 안 되는 부분, 또 간단하게 보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은 이 책을 참고를 했어요. 책을 보면 표로 나와 있다 보니까 좀 보는데 찾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찾고 싶은 부분을 찾고 보는 것이 편리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개론과 누리 공부를 하실 때는 기출문제를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다 봐야 하나? 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개론에도 내용이 많고 누리에도 내용이 많다 보니 뭘 중점으로 봐야 하지? 그런 게 의문스러울 때 기출을 보면은 기출에 답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 자주 출제되는 유형, 또 이 유형에서 조금 더 확장되는 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확장이 되네?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기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개론을 처음에 초수이신 분들은 개론도 보고 기출도 보면 너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보게 되면 장점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중요 내용인지 또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개념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 파악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출은 임용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지속해서 계속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론하고 누리를 할 때 기출을 계속 풀었었고 한 번 푼 게 아니라 여러 번 풀었어요. 여기는 표시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여기는 표시가 좀 많이 나와 있네요. 동그라미 표시를 굉장히 많이 했지. 맞은 것도 3번은 풀어야지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맞았던 문제도 계속 풀었었고 이렇게 틀리는 문제의 경우에는 맞을 때까지 계속 푸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이렇게 파트별로 다 풀었다면 그 다음에 연간 기출을 뽑아서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내가 어차피 기출을 다 봤는데 또 봐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연도별로 보는 건 또 달라요. 또 연도별로 시간을 맞춰서 풀었을 때의 장점은 시험장 가서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는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연도별 기출과 모고를 풀 때는 60분 안에 푸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 가면 긴장해서 70분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60분으로 했고
지금 답안지는 다 버려서 없는데 실제 시험장 답안지를 뽑아서 거기에 똑같이 다 쓰면서 풀었어요. 그리고 연도별 기출의 경우에도 2번 반복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앞에는 몇 개 틀렸었는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를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 5월달에 9개가 틀렸고 8월달에 다시 볼 때는 하나가 틀렸네요. 이렇게 파트별로 다 봤던 기출인데도 불구하고 모아서 봤을 때는 다시 또 틀리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풀고 나면은 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데일의 경험의 원추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경험의 원추 옆에 올슨의 효과적 학습 이론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관련 내용을 적어놓고 또 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중간중간 필기해 두고 가끔 펼쳐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출은 2013년도까지로 봤어요. 논술처럼 2009년까지 보지는 않고 2013년도 문제에서부터 앞으로 올라오면서 풀었습니다. 이렇게 개론 놀이 기출을 하시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문풀을 배우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저는 문풀을 할 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민쌤 수강을 하면서 임쌤 것도 들었기 때문에 적중책이 있습니다. 초수 때 제가 그리고 적중을 봤었어요. 적중을 봤었고 적중을 볼 때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고 다양한 지문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욕심이 조금 있었어서 개론 놀이를 할 때 저는 적중을 같이 풀었습니다. 왜냐면 문풀을 빨리 풀고 싶은데 그때 민쌤은 아직 문풀을 주지 않았을 때라 적중을 사서 풀었었고 그러다 보니 진짜 많이 틀렸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동그라미보다 빗금이 훨씬 많아요. 거의 다 빗금이고 다 틀렸던 문제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봤기 때문에 또 나중에 문풀을 할 때 좀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문제들을 풀고 그냥 새로운 지문을 볼 수 있다? 라는 데 의의를 두고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조급한 마음이었던 것도 같아요. 이때 잘 적중 풀지 말고 개론하고 놀이에 집중하는 것도 좋았겠다. 그래서 초수분들은 개론 놀이를 푸실 때 그냥 기출에 집중하시고 내가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도서관 가셔서 강론책을 오히려 더 파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대신 재수시라면 당연히 적중이나 작년 내가 초수 때 풀었던 강사님의 문풀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문풀의 경우 내가 듣고 있는 강사님의 문풀은 진짜 많이 풀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강사의 문제를 풀어서 다양한 유형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강사님의 문제를 많이 반복해서 풀어서 이거 다 내 걸로 만들겠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처럼 3번 이상 풀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영상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동그라미도 있고 빗금도 있고 그래요. 보면은 틀리는 문제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풀고 이렇게 푼 문제들을 제가 보여드렸던 오답노트 제가 저의 요약본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 포스트잇으로 붙이기도 하고 손으로 적기도 하면서 제가 정리한 요약본을 오답노트로 같이 활용했어요. 여기 보면은 문제는 M 동그라미를 한 뒤에 그 뒤에 풀이들을 쓰고 간단하게 내가 제가 헷갈렸던 부분들은 다 이 요약본 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풀을 할 때 저는 구술 스터디를 했었어요.
구술 스터디를 웹지도 구술 스터디를 했습니다. 웹지도 구술 스터디는 어떻게 했냐면 1주는 개로 2주는 누리 식으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하고 저랑 복지를 하기로 했다 라고 한다면 선생님하고 저랑 페이지를 나누는 거죠. 스터디 1이랑 예를 들어 10페이지다 라고 하면 5페이지씩 나눠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나라 아동 권리에 대해서 맨 첫 번째 나왔던 협약 이름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고 그럼 선생님 또 11개 제가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전문 중에서 빈칸을 낼 테니 안에를 맞춰보세요. 라고 해서 빈칸 문제를 내는 식으로 같이 웹지도 구술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리고 동료장학의 8가지 명칭을 다 말해보세요. 그럼 선생님 유아 관찰을 한 줄로 쓰신다면 어떻게 쓰실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고 저희는 1주계로 2주 누리였기 때문에 3주면은 처음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 질문을 할 때는 서로 각자 틀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해주는 걸 중점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동료장학의 효과를 지난주에 말을 못했다. 그럼 선생님 동료장학의 효과 다시 말해보세요. 선생님 전 지난주에 틀렸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부분을 틀리셨어요. 이 부분은 다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각자 틀린 부분을 최대한 암기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구술 스터디를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구술 스터디를 하게 되면은 각자 서로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네? 이 부분은 조금 괜찮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9월이 되면은 모의고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 모의고사 기간에도 이 웹지도 스터디는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웹지도를 최소한 우리가 3-4번은 보고 가자 라는 목표를 세웠었고 4번은 본 것 같아요. 덕분에. 그래서 계속해서 웹지도 돌리고 모의고사를 푸는데 모의고사를 풀 때는 조금 색다른 스터디를 하나 했었어요. 색다른 스터디는 제가 각자 틀린 것을 한 5개 뽑아서 그거에 대해 설명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오개념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겠다 라고 내가 틀린 거 5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덕분에 제가 계속 틀리는 문제를 왜 틀리는지를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터디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왜 틀리는지를 설명하는 시간 자체가 좀 뭔가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반성을 하자면 제가 밴드 스터디를 하긴 했지만 해지서 법 안전에 조금 소홀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나왔을 때도 안전 문제를 많이 틀렸습니다. 저는. 실제 공부할 때도 그냥 법 나오겠어? 안전 나오겠어? 법 안전 나오면 그래 그냥 틀리고 말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대신 불안하니까 밴드를 했었고 밴드에서 늘 문제를 하루에 하나 정도씩은 내고 해지서 하나, 법 하나, 안전 하나 이렇게 문제를 평일에 매일매일 내고 다른 상대 조원의 문제를 풀고 그 정도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일도 제가 밴드 문제는 파일을 새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만들었는데 막상 만들어 놓고 풀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전에서 많이 마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밴드를 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혼자서 보기 힘든 법의 아주 많은 범위를 다 같이 나누어서 볼 수 있고 안전도 굉장히 많은 범위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의 문제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밴드를 하시고 문제를 내고 그날 문제를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이번 주에 내가 냈던 문제 다시 풀어본다. 그런 식으로 풀어보시고 또 이 문제를 내가 한번 정리를 해서 반복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렇게 문제를 정리는 해놓고 반복해서 풀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은 투자했지만 그 시간에 대한 시간만 투자하고 이걸 다시 제 것으로 못 만든 거죠. 다른 분들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내 것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반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 영상이 유아인형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시험 공부를 해보니 저는 초수 때 운이 좋게 1차 합격을 하고 2차에서 최불합을 하고 다시 재수해서 1차 합격을 해서 2차 시험을 치게 되었는데, 마음이라는 게 되게 초수 때는 굉장히 열정이 넘쳤고 재수 때는 내가 왜 떨어졌지? 라는 생각 때문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2년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난 초수에 그냥 붙는다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재수라면 나는 다시 초수의 마음으로 열정을 갖고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차 합격을 초수 때도 재수 때도 할 수 있었던 건 요약본, 노트와 구술 스터디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랑 자신과 마음이 맞는 구술 스터디원을 구하시는 것 가장 추천드리고, 또 저는 초수 때도 늦어서 여름부터 요약본을 만들었고 재수 때도 괜히 노트 만들기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도 여름이 지나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나만의 요약본을 계속해서 만드시고 수정해 가면서 내것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2월 2일이 2차 합격 발표 날인데, 합격하게 된다면 2차 공부는 어떻게 했었는지 또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나 필요한 영상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